네, 요 보니까 설치 관련된 자세한 또 설명이 이 페이지에 들어 있네요. 네, 2020년 LG 기준 에어컨 신규 자재 설치비 안내 이렇게 돼 있어서 기본은 당연히 무료고 뭐 추가로 뭐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는 게 명확하게 여기 써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거는 친절하네요. 네, 링크를 따라가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뭐 두근두근할 게 별로 없습니다. 설마 우리 박병창 이사님이라고 해서 여름에 에어컨 안 튼다. 난 에어컨 바람 안 그러실 쓰겠... 수 있어요. 이거는 아니겠지. 아, 그러실 수 있어. 아이 설마. 그러실 수 있어.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에어컨은 LG라고 봐야 되겠죠? 예. 가전 LG 많이 쓰잖아요. 아이 고맙습니다. 네, 되게 에어컨 쓰고 계시죠? 예. 아, LG. 스탠드형하고 복걸형 쓰고 아, 두 있는데 개, 뭔지는 두 개. 모르겠습니다. 아, LG 걸 거예요. 네, 바람 시원하죠? 예. 그렇다면 LG. 그럼 LG 겁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도 그러면 시장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한번 살짝 우리가 정리하면서 넘어갈까요? 네, 지난주에 미국 시장은 주간으로 보면은 반등을 했는데 반등은 좀 약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서부터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그렇게 징검다리 등락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빠지면 저가 매수 들어오고 올라오면은 이건 아니다. 매물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급락 후에 반등과 반락이 반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은 그 상승과 하락폭이 점차로 변동성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형적인 급락 후 단기 저점 구간에서 이제 패턴 형상이고요. 그런 기간이 일정 기간 지난 후에 방향을 좀 잡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말로 설명하니까 이해 좀 안 될 수 있을 것 같았고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길주 위주로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S&P 500이 아닌 나스닥을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나스닥의 일봉 차트입니다. 요번에 이제 고점 찍고 이게 지금 4주간의 모습입니다.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반등 시도를 좀 하는데 보시면 이제 추가 하락은 하지 않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난주에 내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다시 정고점을 향해서 가거나 아니면 이제 이 힘을 잃지 않았다라고 했다면은 급락 후에 곧바로 반등을 했을 거예요. 또는 일시적인 이벤트로 이래 하락을 했다면 곧바로 반등을 했을 텐데 네. 이제 급락 후에 하단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시장에 경계감이 있고 이제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오르지도 못하고 이 선은 뭐냐면 굵은 횡선 두 개가 박스권이고 이걸 깨면은 급락 변동성이 커진다는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급락을 했는데 이 박스권의 하단 부분 이후부터 급락했다가 이 가격 이 지수가 있는데 이제 19,250포인트와 17,250포인트더라고요. 보니까 저점과 그러니까 하향 돌파한 구간이 그러면 가운데 중간 라인이 18,2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 올라서야지만 그래야지만 다음을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 이러한 것은 이번 주에도 여전히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럼 일봉인데 이건 이제 주봉이거든요. 주봉도 보시면 1주, 2주, 3주, 4주 차에 급락을 하니까 아래로부터 저가 매수는 들어왔어요. 네. 근데 이제 추정 매수가 더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 꼬리만 달고서 등락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전히 방향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음 주에 이제 관세에 대한 얘기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도 좀 눈치 보기를 계속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지난주 내내는 이제 그런 흐름이었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특징적인 것은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과 대만이 강세를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이것은 이제 반도체가 강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나스닥이 0.17% 상승했거든요. S&P 500이 플러스 0.51인데 코스피가 2.99% 3%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코스피가 3% 상승한 것에는 삼성전자가 주간으로 12.8% 올랐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죠, 굉장히.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반도체 섹터, 반도체 강국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주말 내내 가장 시끄러웠던 뉴스 중에 하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가이던스도 괜찮았어요. 네, 그랬는데
시간외에서 플러스 한 3%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그랬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본장에서 마이너스 8%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8%인데 다른 게 다 빠졌냐?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반도체 주주가 빠지지 않고 얘 혼자 빠졌습니다. 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럴 때 시티그룹의 목표 주가 하향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것 때문이라고 그랬는데요. 요건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반도체 주가에 대한 영향이 얼마큼 있을까 이런 부분들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그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티그룹에서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매수 추천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에서 GTC를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4세대 루빈 울트라 플랫폼에서 1TB HBM 포2 채택을 한다라는 것은 시장 예상보다 굉장히 큰 용량을 지금 발표를 했다. 그래서 결국은 올해도 부족함이 있겠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측의 발표인데 2028년까지 데이터 센터 투자가 1조 달러를 전망한다. 그럼 결국은 수요가 계속 있지 않겠냐 얘기를 한 거고 올해는 블랙웰 GPU 주문량이 360만 개 정도를 전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HBM 공급 부족 현상은 올해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과 함께 이거 외에 이제 레거시 제품이 올라간 내용들은 지난주 내내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 내용과 함께 삼성전자 12개월 목표가 83,000원, SK하이닉스 목표가 35만 원으로 올렸어요. 근데 같은 보고서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목표가는 120달러로 하향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의 설명을 보면 굉장히 좋은 얘기를 쭉 썼었어요. 네. 디램 가격 회복이 뚜렷하다. HBM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출하량도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시간에서 오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표 주가 하향을 했는데 하향의 내용이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감은 좀 잡힙니다. 뭐냐면요. 마진이 과거 업사이클, 과거라는 게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작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업사이클 때보다 낮은 수준에서 정점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하향한다. 그럼 왜 마진이 낮아질 거냐라는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수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 네. 수율이 낮은 상태에서 성능을 위해서 칩 사이즈는 키우고 웨이퍼던 생산 가능한 칩 수도 경쟁사 대비 적은데 많이 엔비디아에서 요구하니까 찍긴 많이 찍어내서 보내줘야 되고 네. 근데 능력은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출하가 증가해도 마진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비용이 높기 때문에 네. 이런 이유를 좀 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시면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수율이 뭐 90%다.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비용 대비 10개 찍으면 9개가 나간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만약에 뭐 60%다. 이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만약에 60%다 수율이 그러면 같은 수량을 맞추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이 찍어야 되고 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진이 떨어질 거다. 이런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나오면서 결국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기술력이 그만큼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반도체 좋게 보고 있고 예. 업사이클도 오지만 예.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추천을 하지만 예. 마이크로는 영 수율 좀 떨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돈 남는 회사 안 될 거다. 많이 팔아도 많이 남지 예, 못할 예, 거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 하향을 했어요. 충분히 뭐 이해되는 부분이네. 그러니까 들어보면 좀 그럴 네네네.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설명은 어떤 말을 하는 건지를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수율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8% 하락하면서 있었는데 다른 반도체는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말 내내 설명하기를 이게 우리 시장에 오늘 영향을 줄 것이다 하는 쪽도 있고 네. 수율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또 네. 한편으로는 마이크론 개별 기업의 문제다 이거는. 그래서 전체적인 반도체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문제가 아니다. 이런 해석들을 서로 내놓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네네.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그냥 소폭씩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동시만기가 있고 그리고 리밸런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종가에 올렸습니다. 지금 이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종가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유연성을 발휘할 거다 이런 내용 때문에 올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수급적 측면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동시 만기 때 종가에 계속 마이너스 있다가 올렸다라는 얘기는
그동안에 급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어느 정도 수급적 측면에서 팔 사람들은 다 팔고 정리가 좀 되지 않았나. 네. 그래서 좀 무난하게 끝난 게 아닌가. 음. 그렇게 해석을 좀 합니다. 우리 시장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스피는 3%나 올랐습니다. 주간으로. 반면에 코스닥은 2%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3%나 오른 거는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내내 매수를 했습니다. 약 2조 원 순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간으로 12.8% 올라서 61,700원이 됐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르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이슈들 또는 내용들이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그 내부적인 주가 관리도 있다. 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 뭐 이런 말씀까지 저도 전해드렸습니다. 예. 6만 원을 넘어야 예. 이제 아, 삼성 예. 가문의 예. 주담대. 뭐 네. 어떤 이유든 간에 뭐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거시 반도체의 업사이클이 된다는 부분이 있다면 굉장히 좋은 케이스인 거고 그렇지 않고 이벤트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의심하면서 시장이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여하튼 간에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반도체 소부장의 전반적 강세가 있었고 지난주에는 일부 종목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말씀드렸던 뭐 주성엔지니어 이런 건 역사적 신고가예요. 그냥 고가가 아니고 역사적 신고가 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고요. 예, 반도체가 올라오면서 특히 삼성전자가 올라오면서 수급 쏠림이 그쪽으로 갔겠죠. 그러면서 방산, 조선, 바이오 뭐 개별 이슈도 있었지만 이런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금요일에는 그전에는 알테오지안이 한 이틀 동안 하락을 했는데 금요일에 HLB가 하한가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HLB 시가총액 3인가 그렇죠. 지금 코스닥에서.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시스템이 유상증자 발표를 했죠. 이게 13% 하락하면서 하나그룹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2.5%, 하이닉스도 2.6% 오르면서 코스피 강세는 유지되면서 금요일도 강보합 수준의 0.24% 코스피는 강세를 유지를 했는데 반면에 코스닥은 약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이 차이가 코스피가 플러스 3%인데 코스닥은 마이너스 2%니까 5%의 갭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갭이 엄청나게 생겼는데 이것은 개별 이슈의 종목들이 하락하는 부분도 좀 있지만 뭐 지난 2주간 계속 말씀드린 이제 공매도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경계 심리가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왜 그렇게 보냐면 뭐 원래 뭐 코스닥 종목들을 국내 기관들이 많이 팔긴 했지만 지금 여전히 국내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 국면에 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쭉 말로 설명드린 거를 정리를 좀 드리면 미국 시장은 고점 후 4주 연속 하락, 4주차 하락에는 이제 워낙 단기 급락하다 보니까 저점으로부터 반등해서 아래꼬리는 달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반등 시도했어요. 그러나 올라가면 계속 매물을 맞습니다. 그래서 약한 반등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의 특징은 주중에 GTC 기대가 있었는데 이거 소멸됐죠. FOMC나 BOJ 회의는 이제 우려였는데 그것도 소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무난했다. 지난주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기업들의 지금 가이던스가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키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보수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미국 경제의 약세와 불확실성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곧 실적 발표를 합니다. 1분기가 끝나면서 네. 실적 시즌은 4월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려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주는 3월 월말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국가별 관세 부과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망액 속에서 등락 분위기는 지난주와 비슷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은 연초 대비 상대 강세다 이 얘기는 계속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고 특히 지난주에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집중 매수로 그리고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좀 안정감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코스닥은 공매도 시행이 이제 곧 다가온다.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리고 또는 코스피는 이번 주에 제가 이번 주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빨리 끝나야 되지 않겠냐 이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걸로 3주째 쓰고 있는데 네. 이번 주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겠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실 최고조인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가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 부분에 상당히 불확실성으로 좀 안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전체 시황이나 종목의 수급 이런 부분보다는 혹시나 있을지 모를 변동성을 이용한 변동성이 있을 거라는 걸 감안하면서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가 진짜 오늘부터 그죠? 예. 오늘 한덕수, 내일도 아마 박성재 뭐가 있고 모레가 이재명 대표 2심 예. 그리고 아마 목금 중에 아마 금요일일 거라 아마 예상들을 많이 합니다만 하겠죠. 예, 네, 이번에. 금요일에 아마 대통령 탄핵 예. 선고 뭐 이런 게 아마 지금 예정이 돼 있어서 예, 예. 상당히 이번 주가 아주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을 하겠죠. 네. 예. 지금 이제 요 나스닥하게 이제 일본과 주봉을 설명드렸고요. 이제 코스피예요. 이제 코스피 차트는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제가 언어로 말로 표현드렸던 부분들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작은 소호 3파동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을 좀 이해가 좀 안 되실 것 같은데 뭐냐면요. 여기서 보면 한번 오르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 다음에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왜 소 3파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요.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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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파동? 파동이라는 거예요. 작은 파동이라는 거예요. 요 파동이 네. 엘리엇 파동 설명하면서 요 작은 파동을 설명을 했잖아요. 어. 왜 그러냐면 이게 일봉이거든요. 이건 주봉이에요. 주봉의 큰 파동이라는 건 뭐냐면 긴 시간을 두고 이게 2023년부터잖아요. 네. 이게 한 파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동이 있었고 요번에 세 번째가 있고 이런 식으로 주가는 움직이거든요, 사실이요.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1, 2, 3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요 작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네. 거예요. 이게 정말로 만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또 기회가 돼서 큰 파동의 1파동, 2파동, 3파동이 된다면 2,900을 넘어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감히 거기까지 얘기를 못 하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작은 파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예. 그리고 이건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이 거래가 증가하면서 12%까지 오른 거는 작년 7월 이후에 사실 처음이에요. 이 주봉이에요? 예, 주봉입니다. 주봉이에요? 예, 이게 와, 처음이에요. 이렇게 세게 갔네. 한 번 이렇게 거래 실으면서 이렇게 크게 양봉이 오르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다시 되밀리지를 잘 않아요. 이 밑으로 다시 그러니까 저점을 깨고 다시 내려가 잘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목이 깊게 빠진 종목을 내가 언제쯤 사야 되느냐 이렇게 많이 얘기할 때 네. 뭐 꼭 머리에서 팔고 바닥에서 사려고 하지 말고 네. 확인을 하자라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확인을 좀 해야 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참고로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연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CNBC의 보도가 있었고 이제 워딩이 이제 플렉스벌리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특정 국가에만 예외를 허용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유연하게 대응하겠다. 또 반면에 이렇게 얘기해놓고 유연성이 있을 거지만 기본적으로 상호주의는 가겠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자기 좀 마음대로 하겠다는 예, 거죠. 그렇게 얘기를 좀 상호주의. 하고 있습니다. 말 안 들음 상호주의. 그러니까 알자도 좀 우리는 봐주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여태까지 진행된 게 별로 없어서 사실은 우리가 걱정을 좀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중국이 베이징 국빈관에서 중국 발전 포럼을 개최했는데 이거 아까 어마어마하게 왔더만요. 저기 권 기자님이 요걸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중국 고위 당국자들과 글로벌 기업 수장들이 회동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에서 주최를 하고요. 발전 동력을 통한 세계 안정 성장 추진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에 이재용 삼성 회장, 광로정 SK 하이닉스 사장, 팀쿡 애플 CEO, BMW 벤츠, 빈파리바, 뭐 보스턴 컨설팅, 퀄컴 뭐 거의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가서 참가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 공화당의 의원, 상원 의원도 참가를 좀 한 것 같더라고요. 공화당 상원의원이요? 예, 공화당 상원 의원도 그건 또 뭐예요? 여기 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당 부분 이쪽에 많이 가서 지금 시진핑 중국의 입장 그리고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또 그들 나름대로 트럼프의 대응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통한 무역 전쟁 또는 환율 전쟁의 최종 목적지는 중국인 거잖아요. 누가 생각해도 네. 이거는요. 그런 과정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이런 부분들을 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지금 관세 빼놓고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볼 때는 우크라이나 얘기하고 있고 러시아 네. 그리고 저기 가자지구. 음. 그런데 이란을 지금 뉴스에 많이 안 나오지만 이란에 대한 제재 얘기가 계속 나오곤 있어요. 네, 요번에 처음으로 이제 하나가 나왔는데
이란 무역에 대한 중국 정유사를 제재했다는 거예요. 즉 이란산 석유 흐름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란산 석유를 이제 수입해서 팔고 했던 정유사 직접적으로 제재를 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유가가 약간 올랐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란 얘기도 계속 있을 수 있다라는 네.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란도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잖아요. 네. 이란 내부적으로 네. 경제가 뭐 거의 사실상 뭐 부도 상황인데 여기다가 이제 제재를 더 세게 지금 트럼프는 하고 있고 이걸로 이제 뭐 이란에 대한 뭐 핵 협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겠죠. 우위를 점하려는 뭐 이런 네. 거겠죠. 맞습니다. 네. 미국이 때리기 시작하면 살아남는 데가 쉽지 않습니다. 살아남기가. 네. 와. 네, 그런 상황에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고요.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 네.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수출률이 355억 달러로 전년비 4.5% 그리고 일로 따지면 8.2%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게 감소했다가 다시 무역 수지가 11억 달러로 이제 흑자가 됐다고 하는데 네. 반도체가 11%, 자동차 3.7%, 선박 80% 증가했고요. 석유 제품이 마이너스 24%, 자동차 부품이 6% 감소했는데 보시면 EU나 일본, 대만이 증가를 했고요. 중국과 미국, 우리가 가장 많이 가는 데 있잖아요. 네. 이쪽은 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밀어내기라고 작년 말과 연초에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3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지표들이 좀 나오고는 있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하고 좀 다른 지표가 좀 나와서 이렇게 짧게 지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올해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을 시험 생산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프리먼토 공장에서 시범 생산 라인에서 생산 중이고 올해 한 5천 대를 생산할 건데 올해 한 10,000대 이상 생산 가능한 부품을 충분히 지금 구매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생산 목표는 5만 대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처음에 나오는 거는 보통 얼리 어답터들은 뭐 이런 것들을 뭐 구매하든지 기업이든 개인이든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좀 지켜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나왔을 때보다 점점 나중에 좋아지겠죠.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제품이 서비스하는 제품이 나온다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실제로 나왔을 때 발표가 되고 했을 때는 상당 부분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의 뉴스가 또 하나 있었는데요. 뭐 저기 지난주 금요일날 테슬라가 5% 이상 상승했잖아요. 네. 그 내용은 뭐 제가 텍스트는 안 가져왔는데 회의를 했다고 하죠. 직원들 다 모아놓고 네네. 얘기 들으셨죠? 다 회의에서 주식 팔지 마라. 꽉 잡고 예, 있어라. 꽉 잡고 있어라.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날 믿고 앞으로 뭐 이런 거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가 월가에서 되게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올랐다. 뭐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테슬라의 주가는 전기차 판매로 이제는 해석하는 게 아니다. 그 이후에 성장성이 있는 새로운 먹거리를 가지고 이제 판단해야 된다. 왜냐하면 워낙 고평가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 지금 하는 겁니다. 휴머노이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배터리도 테슬라에서 얘기했던 뭐 소위 뭐 꿈의 배터리 또는 게임 체인저로 얘기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가 46파이 네.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건식 공정이 있습니다. 전고체도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있지만 건식 공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식 공정을 하면 비용이 줄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 건식 공정 양산으로 배터리를 양산한다는 걸 계속해서 개발을 좀 했었습니다. 지난 한 5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요게 양산 단계에 돌입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상황으로 이제 나오면서 발표가 되고 제품이 만약에 나오는 게 우리가 보도에서 됐을 때는 네. 이미 진행이 상당히 됐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에 있는 건식 공정에 들어가는 부품 또는 소재 기업들 있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에는 숨통을 튈 수 있는 어허.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보도도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7번 뉴스는 아까 전해드렸고요. 반도체 관련돼서 시티그룹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뭐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의 시장에서 돌아다닌 주말의 내용들 우리가 그냥 한번 참고로 들을 내용들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CNBC인데요. S&P 500과 미국 개인 가계 주식의 비중의 상관관계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미국 개인들의 주식 비중이 늘리면서 증시 평가 가치의 왜곡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과거로부터 봤더니
미국 개인의 주식 보유 의욕이 높아질수록 주식시장 고평가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렇겠죠,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네. 개인들이 신용 잔고가 얼마큼 되느냐. 네. 엄청나게 역사적 고점으로 가면 이제 곧 꺾일 거고 신용 잔고가 바닥으로 가면 꼭 터닝할 거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지난 4분기 미국 가계 전체 보유 금융자산 중 주식 비중이 43.5%로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올해 1분기에 소폭 빠졌어요. 42%로. 그렇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어서 이런 거는 왜 그랬냐 뭐 이러면서 쭉 설명을 좀 했는데 팬데믹 이후에 있었던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만 그랬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참 대단하죠. 금융자산 전체에서 주식이 43.5%나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적인 수치까지 가면서 미국의 가치를 오버슈팅한 부분이 있다. 결국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는 코리아 파이라고 한국화되고 있다고 예, 그랬더니 예. 이번에는 예. 미국 개인들 때문에 그렇다고 막. 그러니까 제가 그때 네. 부연 설명을 저는 드릴 때 이거는 그렇게 평가하는 회사가 네. 너무 과거에 매여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이미 개인 투자들의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패션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의 공매도 세력들이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단 두 종목에 약 150달러의 하락 배팅을 했다라는 야후파이낸스의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두 종목 하락에 150억 불. 예. 그러면 20조. 예, 22조 정도, 20조가 넘죠. 그러니까 이들은 미국 시장은 공매도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는 공매도 때문에 엄청나게 뭐 피해를 본다, 공매도 뭐 없애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내려 그러잖아요. 네.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장은 유동성이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곡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 아무리 유동성이 풍부한다 하더라도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어떤 종목이 뜬금없이 계속 오르고 뜬금없이 계속 빠지고 막 오르면 한 달 동안 오르고 빠지면 한 달 동안 계속 빠지고 네. 이런 현상이 이러한 수급 요인이 만드는 거다라고 저는 보여요. 사실 가치도 가치지만 네네. 그러니까 그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추세적인 흐름이 아니고 워낙에 그냥 급등락을 많이 하는 이런 현상은 시장에 있는 수급적 요인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항상 수급 위주로 시장을 좀 해석을 해보자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테슬라에 110억 달러, 엔비디아 40억 달러를 해서 지금 꽤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 기자님 요거를 중요한 뉴스로 전해주시던데 저는 뭐 중요하게 본 건 아니고요. 미국 측에서 우리나라에 월 1억 개의 계란을 수출을 네네네. 요구한다.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계란 가격이 한 달치 한 11% 상승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란업계에서는 국내 수급도 중요하고 그리고 물가가 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이 뉴스를 가져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할 얘기도 아니고 어차피 그냥 하나만 한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국이 혼자 뭘 다 하겠어요. 네. 근데 미국 외에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제조업이나 이런 데 부족함이 있으니까 다른 걸로 계속 싸우고 공격하고 네. 그래서 그걸 얻어내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만만치 않은 거죠. 중국은 강력한 내수 시장이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기술력으로 쫓아오면은 미국이 지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견제는 그쪽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을 또 이런 걸 보면 또 알 수가 있겠죠. 네. 금양도 아까 말씀을 권 기자님이 전해주셔서 저는 그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올 회계법인에서 계속 기업으로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됐다. 소위 고잉 컨선, 기업은 고잉 컨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 부분의 불확실성을 얘기를 하면서 뭐 이 기업만이 아니고 꽤 많은 기업들의 감사 의견 겨절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 매년 3월 주총할 때까지 원래 45일 이내에 내잖아요. 네. 실적 발표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총할 때까지 이제 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대부분 다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때는 항상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항상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럴 만한 기업들 뭐 그런 것들에서 조심했고 그리고 주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금양이라는 기업은 워낙에 상징성이 좀 있었고 그리고 금양의 지금
가격이 10,000원 아래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시가총액이 7천억 정도 됩니다. 아직 6,800인가 해요. 얼마 전만 해도 1조가 넘은 네. 시가총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이런 일이 발생이 됐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만일 만에 하나 진짜 잘 돼야 돼요. 이거 잘 돼야 됩니다. 이거 아직도 지금 자료 보면은 여기에 갖고 계시면서 몽골에 쫓아가가지고 광산도 같이 가고 했던 사람들이 막 올리고 그랬더라고요. 네. 그 돈은 주식상은 그 돈이 제로섬이 아니에요. 그냥 네. 이 돈을 누가 번 게 이런 게 아니고 사라질 수도 있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네, 네. 그냥 우리나라 전체에서 부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게 또 다른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몇백억, 300억, 700억 네. 대부분 그런 기업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이건 시가총액이 7천억이나 된단 말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래서 좀 시끄럽게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음 달 11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게 받아들여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구제 기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재무 구조를 맞추거나 사업의 신뢰성을 갖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정말 큰 낭패가 될 그런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12번 뉴스도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 MTS나 저희도 이제 HTS 이제 저희 거 보면은 주가가 KLX에서 보면은 멀쩡한데 넥스트레이드로 보면은 한가 갔어. 그래서 이게 뭐야 한가 같지? 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누를 게 어떻게 돼 있냐면요. KLX, 넥스트레이드, 통합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기가 그거를 선택할 수 있군요. 선택할 수 있게 네네.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보통 그냥 KLX로 봐요. 제가 가져오는 것도 KLX 기준입니다. 앞으로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오늘부터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350개 종목 거래 다 되거든요. 네. 이쪽에서 거래가 많이 되고 그러면 저도 통합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아침에 방송할 때.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야겠죠. 그때 가서는 저는 KLX 기준으로 수치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네. 해야겠죠. 어느 네. 순간이 되면은. 근데 이게 지금 거래가 워낙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거래가 없다 보니까 주문 실수로 인해서 너무 높은 가격에 사거나 너무 낮은 가격에 파는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손실이 날 수도 있다. 네. 그런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유도하는 나쁜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많지는 않았는데 거래가 없으니까 한 주 두 주 갖고 상한가를 만들고 한 주 두 주 갖고 하한가도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참 어떻게 이 사람들 진짜 이 사람들 뇌구조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 공매도 시행되면요 뭘 또 주의해야 되냐면 이걸 드린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공매도 시행이 되면 맨 마지막에 이 리포트에도 공매도 얘기인데 공매도 시행이 되면은 우리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보면 공매도 가는 종목에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공매도 가는 종목 리스트가 탁 떠요. 네. 아침에 딱 뜹니다. 그럼 A라는 종목에 지금 현재 우린 대차 거래이기 때문에 무차익 공매도가 안 되기 안 되죠. 때문에 네. 그 회사에서 이 종목은 뭐 5,000주 공매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요. 네.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정프로님 그런 쪽으로 어떻게 그런 쪽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또 이쪽도 네. 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게요. 아, 저 잘 모르겠네요. 남들 못하게 아침에 지가 5,000주를 매도를 때려봐요. 상한가에. 상한가에 5,000주를 매도를 때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금융당국에서 해주셔야 돼요. 아침에 5,000주를 매도 그냥 지가 때려버려요. 네. 상한가에. 네. 상한가에 매도 때렸으니까 상한가 누가 체결시키면 자기 땡큐고 자기 혼자 그걸 다 잡아가는 거예요. 남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량이 많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네네. 있어. 자기가 뭐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공매도를 내가 이 종목은 나도 공매도를 좀 해보고 싶어요. 들어가면 공매도 가능 수량이 없어요. 아예. 이게 그 전에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못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네. 거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는 있자. 네네네. 네, 이런 일들이 그거 가격만 얼마 됐다, 얼마 상한가 쳤다 이런 걸로 네. 막 흔들리지 마시고. 넥스트레이드나 뭐 이런 거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원래는 우리가 공매도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가격 결정 기능을 많이 얘기하는데
오히려 유동성이 없다 보니까 누군가 결정해주는 그런 가격 왜곡이 생기는 거죠. 오히려 왜곡이 생기는 거네요. 만약에 어떤 종목이 그렇게 해서 뭐 매도해서 확 빠졌어요. 그러면 일단 저도 딱 보면서 제가 그런 종목이 이 보니까 하한가요? 그래서 이거 왜 하한가지? 그래서 봤더니 그쪽에서 그런 거예요. 넥스트에 대해서 그런 네. 거고 막 이런 일이 있으시죠. 그럼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죠. 겁납니까? 네. 뭐 악재 있는 거 아니야? 그날 하루 종일 내가 이 종목 악재 있는 거 아니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이거 얼마나 불안 심리를 네. 작용합니까? 그렇게 말씀을 알고 있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네. 공매도 시행이 다음 주에 있는데요. 시티그룹에서 한국의 공매도 금지 해제로 코스피 목표 주가를 2,700인가 800에서 2,900포인트로 상향했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해제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로 인한 시장 유동성 유입과 한국 시장의 상대적 매력도가 결합되어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공매도 시행이 되면서 저는 삼성전자가 오르는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생각해요. 공매도 시행이 되면서 네. 소위 이익 성장이 되는데 또는 정말 가치주 이런 데들은 그동안에 효수를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온 자금이 있어서 그쪽은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시장이 안정적으로 가거나 좀 CT으로 보고서처럼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엔 좀 그것 때문에 흔들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와서 지수 자체는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은 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일반론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 개개인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종목별로는 두들겨 맞는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짜증나고 어려운 거죠. 네. 내가 그렇게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KB증권에서는 이런 설명을 좀 했네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펀더멘털이 받쳐준다면 공매도 재개 후 잠시 조정은 있어도 오히려 이를 비중 확대 기회로 삼아볼 만하다. 기계조선, 우주, 방산, 운송 등 최근 이익 전망 상향 업종이 그 후보이다. 공매도 이슈는 국내에 한정된 것이고 반도체는 글로벌 흐름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그 흐름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 공매도 재개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결국 강한 주식은 계속 강하고 약한 주식은 다시 약해질 것이다. 결국 주도주를 바꾸지 못할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시행된다고 전체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는 네. 개별 종목에 있어서 상당 부분 조심해야 될 부분이 나타나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오늘 뭐 공매도 관련된 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잘 좀 챙겨봐야 될 그 내용까지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 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